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서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바쁘시죠? 세금을 토해내지 않고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서 알아보느라 분주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랐던 내용이라 뜨끔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행여나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분명히 지난해 동안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죠. 지금부터 세금 환급을 잘 받기 위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중 하나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지난 한 해 동안 보험료를 지출했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혜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보험료를 지출하려는 사람은 근로자여야만 하죠. 근로소득이 없다면 지불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근로자인 여러분이 작년에 퇴직했다면 퇴직 전까지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다시 근로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약자는 보험을 직접 가입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보통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혹 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반드시 세액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보험료의 납입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후 실질적으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공제받을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체라고 가정했을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요. 먼저 근로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료 납입자가 본인인 경우 세액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소득 요건, 연령 요건, 생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배우자를 위해 지불한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배우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보게 됩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인 내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라면 보험료 납입자인 본인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를 공제받기 위해서 직계 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하고요. 형식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결혼으로 인한 분가나 취업 등으로 인해서 직계 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계 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서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계 존속에 대해서 나이, 소득, 동거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동생이 아버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오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라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동생도 보험료를 직접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죠. 이 경우 여동생이 아닌 본인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면 보험료 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돈의 환급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여동생과 협의를 잘 해야 트러블이 생기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직계 비속에 해당하는 자녀를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직계 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요.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지만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업 전 지출한 보험료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후 지출한 보험료는 불가능하고요. 연도 중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태아라서 태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태아는 아직 출생 전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출생 이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녀가 무럭무럭 성장해서 대학생이 된다면 나이 요건을 벗어나게 될 거고요. 만 21세가 된다면 더 이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맞벌이 부부고 자녀를 위해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면 반드시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는 본인이고요. 피보험자는 자녀입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보험료를 직접 지불하지 않았고요. 본인은 자녀를 위해 보험을 가입했지만 자녀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본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을 요건을 충족하게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잘 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에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바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의미하는데요. 사람의 생명과 건강, 재산 피해와 관련이 있고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보험이 보장성 보험이죠.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입니다. 이 부분이 저축성 보험과 다른 부분이죠. 간혹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저축성 보험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되는 내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으로 매월 5만 원씩 납입해서 1년에 60만 원을 납입하고 자동차 보험을 1년에 55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납입한 연간 보험료는 115만 원입니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 금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초과된 15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세금 혜택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간 한도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세액공제 금액은 1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3만 2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만일 보험 계약이나 보험료 납입 영수 중에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세액공제율이 일반 보장성 보험보다 높습니다.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이 15%나 되는데요. 만일 장애인인데 일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요. 계약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 수익자가 장애인 경우에만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되더라도 상품의 보장 내용 및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고요. 세제 혜택만 변경돼서 더 큰 환급이 가능한 거죠. 자, 결국 우리가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 최대 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최대 13만 2천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연간 1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최대 16만 5천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보험이라고 모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렸듯이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제 혜택을 받을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어야 한다는 사실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정산부터 더욱 꼼꼼히 챙기셔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